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해보자.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원제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분권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 높으신데 오늘 옛날에 중국 지상 토론에 참석한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헌법학자로서 지난 10년간 개헌 논의에 참여한 뒤에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셔서 개헌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국인 교수님께서 역시 헌법학자신데 특히 지방공권기관의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며 지방공권 단체 등 주관한 각종 세미나 등에서 지방공권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역설하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두 분께 따로따로 한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정 의원님 어제 우리 이 제2기 개헌 특위를 할 수 있는 국회 개헌 정개특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 의원님 특위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왔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개헌특위를 저희들이 국회에서 참 30년 만에 개헌특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기존에 있던 자료, 과거에 이제 18대, 19대 때 다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회의로 다 있었는데 그때 했던 논의 또 다시 꺼내가지고 또 그 자료 처음부터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논의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고 자료집에도 있고 이미 축적된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공부하면서 세월 다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왜 개헌이 필요한가 이거부터 먼저 국민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개헌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선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그것은 국가 정책을 바꾸면 되겠다 아니면은 법률을 바꿔도 해결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개헌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법률을 바꿔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부분을 손질을 해야만이 이걸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했을 때 그러면 정치권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개헌이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얘기를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뭐 아시듯이 저는 국회 등원해서 그때부터 개헌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평생 뭐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집권 정부에서도 그렇게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할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아쉽게도 작년 특위는 늘 뭐 공부하고 자료 다시 논의하고 특위위원들 간에 뭐 이해관계 충분히 얘기하자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 있어서 얘기했던 그 얘기 또 반복하다가 1년 세월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 개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논의들이 더 이제 진척을 못하고 끝이 났는데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셨냐면은 개헌의 권력 구조 부분은 합의가 참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만 개헌을 하자 이런 안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민주화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유신 시대 권위주의 통치 시대 때 독재 시대 때 거쳐오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에게서부터 국가 권력이 나오는데 이 국가 권력이 통치자의 이 개인화가 된다든지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퍼스널리제이션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제도화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헌법 국가고 법치 국가고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격화가 돼서 개인화가 된다든지 사유화가 된다든지 이 문제가 바로 이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빨리 청산하는 게 제일 큰 과제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이제 YSDJ 정부가 이제 했어서 우리는 YSDJ 정부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민주화가 순탄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상하고 달리 전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현대판 군주같이 대통령 혼자서 독단을 하고 누구의 얘기도 잘 안 듣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부에서 예외 없이 실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뭐 공개된 실세든 아니면 비선 실세든 소수가 권력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권력 핵심부에서 부패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그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 형태가 어느 정부에도 예외 없이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람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도의 문제냐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의 문제라고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이 그 모든 대통령이 다 부패하려고 작정을 하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대통령 된 목적이 모든 게 부정부패하려고 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대통령을 했을 때는 정말로 국가적인 문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의 문제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 의지가 있었을 텐데 그럼 왜 5년 대통령에서 다 그렇게 실패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계에서 뭐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인데 제도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 같으니까 결국은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헌론자들의 얘기는 그러면 대통령제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현상에 나타나 이것을 극복하려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은 내각제를 가자 하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내각제 개헌론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쉽게 내각제로 안 가면은 이원 정부제라도 우리 해서 이 대통령제를 어떤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그동안의 개헌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권 여당 의원들은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특위에서도 권력 구조가 이게 핵심이다. 개헌 논의에서는 권력 구조 이게 이제까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만큼 주장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얘기를 하고 무슨 기본권 분야나 지방자치분권에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도 옛날에 다 분권론자, 그 개헌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그 일을 지금 1년 동안에 그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각 당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자기 입장 딱 가지고 와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저 정부 국가의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이 이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그 다당제 형태의 그 저 각 정치 세력들이 그야말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구조니까 그거는 선거 제도를 바꿔야만이 그런 구조가 가능하니까 그 선거 제도도 동시에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이게 합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합의가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투표 개헌이라는 것이 만약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건 합의된 것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투표를 해도 되고 뭐 8월 달에 해도 되고 그거는 전혀 정치권에서는 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열려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개헌 왜 그동안에 개헌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도 그 당시에가 화두가 지금도 마찬가지면은 분권합니다. 국가 권력을 집중화돼 가지고 우리가 권위주의 통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분권하다. 그럼 국가 권력을 분권화하려고 하면 중앙 권력을 분권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국가 권력을 이걸 분권화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기 뭐 개헌특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2기 개헌특위에서는 이거 공부하고 자료 보고 하는 거 이거 부디 이제 하지 말고 이제는 그동안에 얘기가 충분히 있었고 핵심적인 부분에 이제 결단하는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열어놓고 난 다음에 정말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가 와야 이게 효율적이고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도 지고 제대로 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치의 어떤 틀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이죠. 예, 저는 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그것이 어떤 난항에 부딪히지 않을지는 뭐 정치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 의원님께서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정부 형태의 변화가 일단 좀 시급하다고 보십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군 교수님은 그동안 지방분권의 앞장선 헌법학자시신데 그간 많은 활동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 뭐 단체를 포함해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활동들, 움직임들, 그러면서 부딪혔던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답을 이제 드리겠고요. 우리 정 의원님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미 지난
18대, 19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개헌안을 합의해서 국민들 앞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현 정사에 큰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불과 2달 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정부를 구성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 역동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여야가 30년 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개헌안을 이제 논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국민 앞에 구체적인 개헌안, 아직 조문까지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여러 쟁점들에 관한 여야의 입장과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 앞에 지금 정 의원님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개헌특위의 위원이시고 또 후반기에는 간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좀 통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1년 동안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국회가 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 이것은 국회의 책임이고 여야의 정당의 책임이지, 또 이제 집권당으로 말하면 지난 5월까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 이 두 개의 집권당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단히 헌법학자로서 안타깝고 또 흥미롭게 보는 것은 우리 국회가 또는 정치 세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개헌입니다. 법률 개정하고는 틀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나 지금 제1야당이나 여야 당들이 개헌안에 관한 당론에 입각한 안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본인들을 지지해 준 국민들을 어떻게 보셨으면 여야 정당이 본인들 내부에서 합의한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의 안을 가지지도 않은 채 1년 동안 여야 협상을 과연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87년에 저희가 개헌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당시에 신한민주당하고 민주정의당이 그 이제 선거에 나갔고요. 그때 신한민주당이 신민당으로 줄여서 말했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이미 87년 8월달에 개헌 합의하기 이전에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그 다음에 여당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 본인들의 개헌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8인 정치회담을 열어가지고 합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정당이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정돈된 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군사정권 시대에 했던 여야의 개헌안 합의보다 지난 1년 동안 정당이 보여준 어떤 개헌의 과정에 임하는 자세나 준비나 그 성과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무책임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2기에선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지금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정당이 정당 안의 당론으로 당의 개헌안을 빨리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해 가면서 저는 2월 말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에 관해서도 충분히 합의를 이룰 시간이 있다. 제 생각에는 꼭 개헌특위위원들이 해야 되나 싶어요. 여야의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들이 있으니까 당 대표들이 아예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것도 그 합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방분권 개헌 말씀 주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저는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가서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헌 국민투표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이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은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개헌에 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야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다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몸담고 계신 자유한국당이나 그 당시에 그 이제 야당 지금 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의원들은 심지어는 그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개헌특위에서 개헌하자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당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까지 뭐 조문화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합의안이 보도된 것도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이 국회이고 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 달라라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기회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각 당의 안도 없고 합의된 것도 없고 사실 1년 끝난 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그 국회 개헌특위의 사이트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자문위원들이 만들어낸 자문 의견서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선출한 제1번 공직자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이상한 것이다. 여전히 권력 구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이건 이제 정치적인 셈법도 있고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 선거제도가 마련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원제까지를 하지 않으면 좀 이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통령이 손댈 수가 없는 문제니까 여야 정당이 합의를 빨리 해달라고 이미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중앙 권력을 줄이는 부분. 자, 기본권을 확대를 하면 결국은 시민들의 권력이 더 늘어납니다. 국가 권력에게 양여했던 그 어떤 권한 중에 기본권의 이름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중앙 권력, 국회나 대통령에게 또는 정부에게 이 주었던 권력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이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자치하면서 살아가는 지방 정부로 다 오게 됩니다. 결국 이 기본권의 확대와 지방 분권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 권력의 크기를 줄이자. 한마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돌아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그 여야 정당이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를 쉬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중앙 권력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합의를 이루어서 중앙 권력의 크기를 국민들에게 기본권으로 돌려드리고 지방자치로 돌려드리면 그 중앙 권력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 줄어든 권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의회의 제도, 선거 제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온 헌법학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분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번 6월에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이유는 사실 굉장히 절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지난 8월부터.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가 뭡니까? 서울의 집값은 강남 강북을 그 막론하고 다 오르고 지방 전체는 지금 집값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집값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이 결과 자체가 지금 우리 중앙 정부가 각 지방을 너무 모른다.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구사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할 수 있기에 우리 정부가 실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중앙정부의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그 정부의 지방 정부들에게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대통령령이나 입법을 바꾸어 가지고 법률을 바꾸어서 지방분권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 뒤에 있는 보수 정부에서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 계신 정 의원님께서도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권력의 속성상 중앙정부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든 갖고 있는 권력을 스스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헌법에다가 이런 정도의 권한은 지방에 반드시 줘라. 지방이 자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정표를 세워야 내놓기 싫은 권력을 내놓게 된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 권력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지방대학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지방은 식민지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 의원님도 지방에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서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의 삶의 질과 전혀 다른 삶의 질을 이미 30년째 살고 있고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이 트랩에 지금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은 중앙 권력으로의 올무로부터 노연하는 것이다. 제발 우리를 자치하고 자율적으로 우리 삶을 개척하게 해달라.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건요. 이런 소리를 수도권에서도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더 이상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지 말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 아니 이 뭐 도시 정치학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뭐 크게 보면 한 2개의 뭐 조금 더 잘게 나눈다면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광역 경제권 정도로 해가지고 자치적으로 문제를 풀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이 발전의 동력이 생긴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지금 문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주장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이 기회를 잡아서 일단 지방분권 개헌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중앙 권력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개헌특위에서 여전히 이니셔티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2월 말 정도까지 합의를 하시면 지방분권 개헌은 당연히 하고 기본권의 확대도 합의된 수준에서 당연히 하고 중앙 권력 구조도 그게 4년 중임제가 됐든지 이원 집정부제가 됐든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하시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마치 지방선거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권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이 속내를 지방 권력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여야는 2년 뒤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해서 정계 개편을 하고 다시 진을 짜느라고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 합의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주신 성적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정치 권력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3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 같이 드릴게요. 3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야기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정 교수님한테 정 의원님한테 이제 기회를 드렸는데 약간의 질문성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당론 결정을 말씀하셨는데 네. 추미애 대표가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 중으로 민주당은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물론 우리 이 입장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국당도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 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 교수님께서 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에게 기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 의원들 국회에다가 기회를 줬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대 플러스 알파 네 가지인데 죄송합니다 많은데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이후에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뭐라는 게 어떻게 했냐까지 네 가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 저 이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어떻게 보면 한 30년 넘어 가까이 이 흔히 옛날부터 우리가 그 비판을 했죠.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냐. 그래서 교육도 전부 서울에 다 집중되고 모든 것이 문화도 다 집중되고 그러면 지방은 이 빈곤화, 황폐화 되는데 이거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거는 뭐 30년 전부터 늘 얘기가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게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 둘이가 문제의식을 갖다 그래서 다른 분이 왜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저는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은 균형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형태로 한쪽으로 집중된 형태는 어떻게 보면 뭐 후진국 형태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될지 몰라도 선진국은 다 골고루 지방의 모든 국가가 각 지역별로 전부 골고루 이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방법론상으로 이제 문제가 뭐가 걸려 있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 문제도 지방 문제고 중앙 권력 문제도 중앙 권력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런 얘기죠. 합의된 것만 해서 개헌론이 끝내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이국원 선생님 얘기한 대로 또 다시 중앙 권력 구조 가지고 또 한번 개헌해 봅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정말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다면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있었던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자치부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부서예요. 부서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이 문제였던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핵심이 이제 재정이 빈곤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가 8대2 구조인데 제가 뭐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오면 늘 얘기가 빨리 이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1년 안에 나는 7대3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세 교부세율도 올려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6대4로도 가능하나 빨리 가야 된다고 나는 본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늘 이제 국가 돈은 결국은 기재부가 다 쥐고 있으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권력이 내놓기가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 오늘부터 자 1년 후에는 8대2 구조를 7대3으로 간다. 나는 지금이라도는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6대4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7대3 그쳐가 6대4를 갖고 없이 8대2인데 6대4 구조를 우리 만들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정부 정책도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법령도 바꿀 것이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지방세로서 이거는 지방세법으로 하자, 지방세로 하자 이런 법률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하는 게 맞겠느냐? 정치권에서 그 논의를 해버리면 이건 논의가 쉬울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법안을 바로 내고 이건 언제까지 이 법률안을 통과시킨다. 그렇게 했을 때 헌법의 문제를 굳이 건드려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나는 오히려 늘 생각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헌론자로서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주제를 빼버리고 이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헌법에 손을 안 대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 문제를 전면으로 내걸어 놓고 할 것 같으면 핵심적 의제가 빠져버린다. 개헌에서. 이제 그게 제 우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권의 문제죠. 인사권의 문제인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든 뭐 기초든 간에 이제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광역 같은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해야 할 게 다르고 이 어떤 분야에서는 뭐 문화에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경제에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지자체장이 되는 경우에 나는 여기에 문화 무슨 부시장을 둬야 되겠다. 경제 부시장을 한 2개는 둬야 되겠다. 1 경제 부시장, 2 경제 부시장 둬야 되겠다. 저는 그거를 다 오픈하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에다가 재정을 통째로 주고 인건비를 통째로 다 주고 자 여기에 알아서 당신들이 필요한 대로 그 저 설계를 하시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뭐 경제부지사를 2명 줘야 되겠다. 뭐 행정부지사는 없어도 되겠다. 안 그러면 문화부지사를 둬야 되겠다. 안 그러면 국제부지사를 줘야 되겠다. 그거는 각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조직이 있어서도 상당 부분의 자율권을 다 가지게 하는 거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자율권을 가지는 것이 이게 개헌을 해야 되는 거냐? 이 개헌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라도 당장에 대통령이 자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오늘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이런 조직하고 돈 문제고 이게 조직 문제에서 부디 조항에서 좀 관여를 하지 마라. 좀 우리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대로 운영을 해보겠다. 저는 오케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논의가 됐던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거버넌스 구조가 다를 수가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선거를 해서 더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지자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차라리 초빙을 하자. 그래서 저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어떤 지자체를 우리가 차라리 모셔와서 그 분야에서 특색 있는 분야를 하려면은 이를 선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거구에서 그런 전문가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서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아예 모셔가지고 그런 게 하자. 이런 이제 거버넌스 구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자율적으로 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해보자. 이게 다 이제 열려있는 문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구원생 얘기한 대로 그 얘기한 데 대해서 전혀 뭐 문제의식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이구원생 얘기는 지방분권부터 먼저 해야 중앙분권이라도 이게 열릴 것 아니냐. 뭐 참 이제까지 지방분권이 안 됐을 때 이 어떤 모순의 문제 심각성을 생각하면 참말로 이거는 뭐 간절하다. 오케이, 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문을 열자 하는 것이 개헌을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개헌이 안 되면 지방분권 안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의가 안 됐다. 정부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됐다. 그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러면 지방분권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분권 없다.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가 하면은 그렇게 개헌이 안 돼도 이 지방분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행자부에서 저번에 제가 그렇게 이제 쭉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자부에서는 작년 10월에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뭐 저항권한의 획기적인 지방경을 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겠다. 이거는 로드맵을 길게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길게 잡고 있는데 이것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나는 1년 만에 이거 다 하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해버리면 1년 안에 이거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 하는데 의견을 모아야 되겠다. 이것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5년 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5년 안에 하겠다는 것은 이거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이건 1년 만에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고 하면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서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물론 이것을 헌법에서 착 주장하는 이런 것도 큰 논의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손쉬운 것이라도 우리 한번 오늘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뭔가를 보고 안 되는 부분 이거는 헌법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개헌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중앙 권력의 분권합니다. 그것은 뭐가 하면 10년 이상 지금 개헌론자들이 얘기를 해온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둘 다를 한꺼번에 다 풀자 하는 것인데 저번에 이제 개헌 특위에서 이제 논의를 할 때 보면 결국은 이것은 개헌 특위의 위원들 간의 문제도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것이니까 대통령대로 어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뭐 얘기를 하니까 여당 의원들은 이게 이제 발언이 있다고 한정되고 또 어떤 여당 의원들은 이제 대통령 발언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당 대표들끼리 모여서 이제는 이거를 결단을 하자.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 그게 수순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각 당마다 이제는 당론으로서 이제 그 낼 겁니다. 그걸 안 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도 그럴 거고 하는 것이 과거에 저번에 아시듯이 중간에 그 3개 정당인가요? 그게 디테일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이원 정부제에 대해서 합의한 그런 틀이 있어요. 기본 틀이 골격이. 그래도 그 골격을 생각을 가졌다면 그 골격은 안 바꿔지겠죠. 저는. 그래서 거기서 뭐 더 발전되면 더 좋고 거기에서 의견에서 한다면 그 안이라도 이제 이게 당론 채택을 하고 우리는 이런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서 손질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넣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저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에서 결단해서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은 이 개헌의 핵심 주제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두 분 약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굳이 이걸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느냐. 대통령령이라든지 지금 현 정부 조직 정부에서도 뭐든지 법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30년 만에 만든 특이니까 여기서 일단은 모든 걸 그러니까 수평적 권력구조, 수직적 권력구조 둘 다 지방분권과 포함된 그런 것들을 한목에 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보다는 일단은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해놓고 이후에 권력을 개편하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뒤 찾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이 핵심이 있는데 그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우건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이 만약에 이제 이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1년 안에 이거 다 시행하겠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내놓는 권한이 많이 이제 내놓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면 8대2 구조를 1년 만에 그냥 6대4 구조까지 다 가져가겠다. 안 그러면 더 가서 5대5로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논의는 이제 재정학적인 논의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뭐 5대5로 가는 게 맞는지 6대4가 맞는지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오늘 대통령이 다 결정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직권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전하겠다.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풀겠다. 해가지고 다 그림을 딱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로 내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만큼 내놨으면 중앙 권력을 못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있는 대통령이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라는 현대판 왕입니다. 군주로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늘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많은 권한을 지방에다가 다 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의 역할은 조정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나 할 텐데 그러면 상당 부분을 내각이 알아서 정부 살림을 사는 거고 그다음 국가원수는 국가원수대로 조정과 상징적인 이 통합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거를 못 내놓을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까 저는 이부원 교수 얘기한 대로 그럼 이런 그림부터 내놓는 그림부터 먼저 딱 그림을 그려보면 중앙정부도 굳이 그거를 뭐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수평적 분산도 다 하고 그럼 수평적 분산이 다 됐다면 이런 수평적 분산으로 된 것이 어떻게 하면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그거는 선거제도를 한번 바꿔야 됩니다. 이 선거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거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 이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공천을 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돼 있는데 각 당마다 이제 따로 하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당 부분의 권한과 힘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문제다. 대구시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재원이 있을 거고 대구시에서 다뤄야 될 그런 조직권이 있을 거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구시 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있는 국회의원만큼이나 중요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구시 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중앙에서 관여하지 마라. 국회의원들이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로서 국회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방에 있는 지방의원이라는 것은 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아가지고 선택을 하겠다. 거기에 왜 관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지방분권과도 연관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위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큰 틀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겠다 하는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으면 너무나 이거는 쉬운 거죠. 해결책이 너무나 쉬운 건데 이제 뭐 정치 현실에서 볼 것 같으면 각자 무슨 이제 세법이 또 달라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민주화 이후에는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대적 화두다. 이제는 뭐 중앙집권적으로 뭐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내 마음대로 휘둘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이 시대가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그 비헤이브를 보면은 제가 왜 중앙권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돈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권을 가지고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러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인사제도라는 하는 것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어떤 공무원을 뭐 자르고 쫓아내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이 능력을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는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정부 인사 정책에 따라서 하겠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국가 돈인데 돈을 가지고 지방을 자꾸 통제하려니까 이거를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대통령이 내가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재부도 나는 힘을 다 빼겠다. 그러고 나는 돈을 지방정부에 오늘이라도 나는 이렇게 넘겨주겠다. 선언을 해버리면 내일부터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뭘 하느냐. 그래서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마음대로 휘둘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러면은 돈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5대 권력기관, 6대 권력기관을 장악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이게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아닙니까?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부 여기에 자기 사람으로 다 갈아치운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갈아치우겠습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붙들고 앉아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5개 권력기관은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만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국가기관을 대통령마다 전부 내가 장악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통령제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역대 정부가 전부 지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제를 정말 이거는 종식을 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분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 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를 해서 동시에 이 문제로 고리를 풀 것 같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완전히 대문이 확 열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만에 그야말로 어렵게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이런 큰 일들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서 미래에 대한 문을 열어야지.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정말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뭐 같은 두 가지 질문에서 플러스 네.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지방분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선언하면 된다까지 포함시켜 세 가지 질문 답해 주세요. 그 마지막 말씀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만약에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결단을 해서 뭘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진짜 그게 내놓아지면 다음번 대통령 그걸 나는 다시 찾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이 일단 돼서 그 권력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한테는 들려요. 근데 그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은 오히려 헌법을 바꾸어서 나 아니라 다른 어떤 대통령도 이 권력을 내놓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의 권력을 나눠주는 거,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을 개정하는데 나는 찬성이고 앞장도 서겠고, 국회와 권력을 나누는 거,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권력기관들과 권력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합의를 하면 거기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통령이 지금 결단을 안 해가지고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끝나면 내가 이 말씀. 네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질문 두 개를 좀 예, 처음에는 뭐 30만 만드는 특이기 때문에 네. 이게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질문을 네. 또 하나는 굳이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분권이 필요하냐, 네. 대통령 등도 필요하냐, 네, 네. 괜찮다는 말씀. 헌법 저는 정현임 행자부 장관도 꽤 오래 하셨는데 그때 장관님으로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게 상당히 작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의 대통령은 그럼 왜 결심을 못했는가?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왜 결심을 못했는가? 저는 바로 여기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행정 권력 차원의 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사권이나 조직권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지금 행사하거나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는 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양해를 하겠다. 사실 그것도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 헌법 안에는 좀 뭐 독소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봉쇄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지금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헌법의 틀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서 책임지고 뭔가를 시도하고 해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분권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분권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핵심이 이번 그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현재 헌법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또는 그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는 중앙 정부의 장관이 명령을 발한 상태면 그 명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지금 현재의 그 중앙 집권적인 사법 구조화에서 대법원에 다 올라가 가지고 다 이거 뭐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손발을 다 묶어놓고 스스로 지금 대구시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 전기 자동차에 관해서 전기 자동차에 충전을 하는 거 그걸 만들고요. 그 앞에 있는 차를 좀 치울 수 있는 다른 차가 그걸 막고 있으면 이거를 하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대구시 250만 명이 유럽에 가면 이게 하나 나라인데 대구시 의회가 모여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앞에 있는 차를 불법 주차한 거죠.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룰을 만들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재의 지방자치의 주소입니다. 이거는 행자부 장관이 결단한다고 대통령이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법률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이제 대체로 자치법률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광역의회는 자치법률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제가 앞서서 그 집값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일반 규제를 한 다음에 버블 세븐 지역 등등에 관해서는 또 다른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또 규제를 하고요. 이게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핀셋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을 이 홍두깨로 하니까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도 제 생각에는 대구시 의회에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고 여기서 책임지고 해결해 봐라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혹시 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몇 개는 실패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몇 개는 또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지역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가져가 가지고 혁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개인적으로는 뭐 선배 학자시고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배우는 입장입니다만은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너무 행정분권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지역의 자율적인 정치가 생겨나고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현재의 헌법 구조하에서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적어도 광역
광역자치의회에 자치법률 일정한 영역에서 자치법률 제정권 정도는 주자. 또 자치세를 일정한 범위에서 스스로 정하고 또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정도는 빨리 합의를 하셔라. 이렇게만 합의를 해도 국회의 권한도 상당 부분 지방의회에 지금 양혈을 나눠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권한도 상당 부분 나누어주는 것이 되니까 중앙 권력이 줄면 중앙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시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도 쉬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지방 분권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중앙 권력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 새 정부가 구성된 다음부터 보더라도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합의한다면 저는 지방분권부터 합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빼고 마땅히 합의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정보기본권 같은 거, 또 주거권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하고 제일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합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합의가 안 됐으니 다른 부분도 합의를 할 수 없다거나 이건 그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뭔가 지금 앞뒤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 가장 폭이 넓은 합의는 지난 5월 선거에서 여야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다 약속했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맞추어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지난 70년 동안 최소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개헌안이 사실상 재헌안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 안에 이미 있는 가장 광범위한 합의를 기초로 헌법 개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작년 5월달 선거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일부 정당이 지금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정당의 논의 그 주장인지 또는 그 정당을 대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옳지 않고 또 30년 만에 개헌의 기회를 맞았는데 그 합의의 수준이 어디가 되든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지금 이 개헌을 진행하는 정치 세력의 도리이고 그것이 이제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나 저는 뭐 현실적으로 또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인 주장은 관한 논의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구원 선생이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무슨 자치를 무슨 행정적인 수준에서 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단정적이면 안 되고 어차피 헌법학자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들려요.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는 그렇게 단정 안 하는 게 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헌법학자가 봤을 때 큰 그림에서 이제 항상 접근을 하는 거죠.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은 의회 보면 너무나 그거는 참 당연한 문제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를 지방정부의 뭐 법률상의 규정 때문에 저촉되어 못한다. 그럼 법률을 고치면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게 늘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 규칙인데 그러면 조례의 효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 헌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서 이게 법령으로 이제 법령 유보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상당 부분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 국가노선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할 수가 있다. 그건 얼마든지 저는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헌법 개정 없이도 지금 그거는 조례된 헌법 개정을 해야 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헌법 개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헌법 개헌 논의를 20년 동안 가까이 이래 했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구은 교수가 얘기한 대로 기본권 조항에도 의견이 차이가 없는 부분은 상당 부분 이미 그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거고 지금이라도 그건 안 만들 때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은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저 권력 구조 문제를 빼자 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안 된다. 왜냐하면 권력 구조 문제가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은 뭐 저번 어떤 특위에서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이제 의원들 간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가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은 당연히 나중에 조문화할 때는 그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은 안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돌아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 국민투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번에 아마 그 대통령 그 선거 때는 각 후보들이 이제 판단하기는 쉽겠죠. 만약 개헌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같이 선거하는 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각 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당 이제 대표의 입장은 뭐고 하면은 이것이 지방선거하고 국민투표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동격이냐 서로 간에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분리해서 그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개헌은 개헌대로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이 그거 뭐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아예 그 몫을 박자.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은 언제까지 한다. 그러고 더 좋은 것은 뭐가 하면은 아예 합의안을 그 지방선거 이전에 도출을 해서 거기에서 합의가 돼버리면 이 합의된 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7월달에 붙인다, 8월달에 붙인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플렉시블하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이런 논란 때문에 본류를 논의하는 게 흩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수단의 문제니까 수단 문제는 열어놔서 어쨌든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논쟁 상업으로 해서 그 어떤 절차 문제를 가지고 이게 개헌의 본대의 어떤 장애가 요소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뭐 현실 정치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떤 뭐라 그럴까 융통성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점 아래 저 분권 아니겠어요? 그럼 분권은 제왕적 대통령이 이걸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3당은 상당 부분 큰 틀에서는 합의가 돼 있으니 그것을 이제 제대로 좀 손질을 해서 그 당안을 이제 만들어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조절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툼이 없는 기본권 조항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 자치분권도 마찬가지로 이게 헌법에서 손질을 해야 될 부분에서 합의된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당길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야 될 그만큼 심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 부분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제 합의를 하느냐 문제인데 그게 다 스타트는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정치권에서 자꾸 공방을 할 게 아니라 공방을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 당의 이제 당론이 결정되면 당 대표들이 해서 자 이렇게 하겠다 하다 보면은 미세 조정은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럼 저는 뭐 수월하게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늘 반복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겉으로 자꾸 이게 선전같이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국가 권력 이번에 분권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다음 중앙 권력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지방 분권도 저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맞춰서 선거 제도도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방의회와 국회의 역할을 이제는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걸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주민의 손으로 자기 지자체 일을 할 수 있는 대표는 자기 주민들이 제일 알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투표해야 되겠구나. 이런 큰 틀은 굉장히
너무나 그림이 명확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 명확한 그림을 자꾸 복잡하게 그려가지고 뭐가 일이 안 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뭐 답변하기 전에 지금 정 의원님께서는 동시 선거는 보다는 오히려 6월 전에 충분히 합의 가능하고 그 합의가 된다면 7, 8일 바로 국민투표도 할 수 있다는 네. 얘기 보였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저는 동시 선거를 그 왜 그 이제 거부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 그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데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뭐 수준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야 정당이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히 이 지역에 강력한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중앙의 권력을 이 지역의 자치정부에 가져온다고 하는 그 대의에 찬성하시는 입장이라면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함께 투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개헌안이 나와서 공고가 될 테니까 어느 수준에서 지방분권이 되는지 중앙 권력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를 국민들이 아시는 관점에서 아시는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 개헌안이 통과돼서 새로운 자치정부가 섰을 때 이 정부를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게 하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하는 게 맞지. 개헌안이 언제 나올지 언제 투표에 붙여질지 그게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현재의 이 헌법 구조하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2할 자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할 자치 정도를 하고 있는 이 자치 정부를 구성할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서 개헌하기 전에 뽑아놓은 사람들에게 그 개헌 이후의 권력을 맡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지방분권 개헌의 성사 가능성도 오히려 낮추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여야가 2월 달에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듯이 광역자치의회가 자치법률 제정권을 가지는 정도로 강화가 된다. 또 대구시나 아니면 그 경상북도가 지금은 다 소위 그 기관 대리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질지를 정하게 된다라고 만약에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었다고 치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아니 이렇게 강화된 새로운 대구시 정부를 이끌 사람들로 누가 맡겠는가를 잘 봐서 이 개헌에 찬성한다거나 이 개헌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정부를 운영하겠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게 하는 것이 맞지. 그 전에 깜깜이 선거가 되어가지고 아니 지금 개헌이 안 된다면 뭐 이런 말씀까지 좀 죄송합니다만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초의회의 장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여야 주요 정당들이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어요.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다 공천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공약을 위반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기초에 관한 한. 자, 이번에 만약에 헌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방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면 지금 여야 정당이 옛날에 그 4년 전에 그 정당과 다른 정당들이 아닌데 이름은 바꿨지만 또 지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앞서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그 공천에 관여한다고 하는 건 거의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또 이 각 지역의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해서 그 된 분들에 의해 가지고 지방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7월이든 10월이든
지방 정부 지방 분권 개헌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정부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자유한국당이 지방 분권 개헌에 찬성한다면 특별히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고 이 지역의 자치 정부들을 구성해서 이끌려는 생각과 실력이 있는 정당이라면 저는 적어도 빨리 그 전에 합의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 권력 구조까지 합의를 해서 이번 지방선거 이래 바뀌는 헌법에 의하면 자치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국민들 앞에 보이고 거기에 그것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장 후보, 시의회 후보들을 자유한국당이 공천한다. 우리한테 맡겨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앞뒤가 맞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헌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를 구성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할 때, 주민들에게 요청할 때 이것이 훨씬 더 헌법적으로도 더 정당한 길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정략이다 말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정략의 차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정략이라면 이건 정말 하책 중에 하책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좀 망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그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셔서 국민들에게 합의한 안을 앞장서서 보여주시고 적어도 당론이라도 보여주시고 가능하면 이 지방선거일에 바꾸자고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놓고 그것도 통과시키고 이것을 운영할 사람들도 뽑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안 되는 게 일단 그 지방선거하고 국민투표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정치권에 일단 맡겨놓읍시다. 이게 아마 경우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이국은 교수께서 이제 교수 입장에서 이제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거기에 뭐 다시 토를 달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그러한 어떤 비판의 의견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문제 이건 아까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우리 당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뭐 의원들마다 다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열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일단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된다고 해서 이게 뭐 거기에 따라서 당장에 지방자치단체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틀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결국 이제 그때 시행일 때부터 이제 이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너무 그렇게 그까지 할 저는 생각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어느 한 분야에 이제 그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몰입해서 다 그게 참 이게 절체절명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죠. 문제의식이 그리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그림을 잡고 그걸 이제 실현시켜야 될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이게 권위주의적인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인격화, 개인화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탈각시켜서 국가 권력을 완벽하게 제도화를 시켜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문제고 그 사이에 분권이라는 큰 이 시대적 화두가 있기 때문에 중앙 권력을 과감하게 분권화시키는 그런 정부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 그런 국회의장을 했던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는 오히려 내각제를 해야 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론가이거나 무슨 이상주의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력의 핵심에서 움직였던 분들이고 다 해봤던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고 많은 기간 동안에 정치를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도저히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와서 국회에 와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그야말로 일치된 생각이에요. 그게 정말로 이 시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지방분권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헌법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저는 그게 뭐 의견 차이가 그렇게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런 몰라도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이외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언을 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다 바꾸자 하는 것 아니냐, 내 이렇게 바꾸자 하는 거다. 그 왜 선언 못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들을 보고도 국가 권력 문제, 중앙 권력의 문제를 분산시키는 그런 예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전부 여러분들 좀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제의 폐단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런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 개헌 논의가 얼마나 물살을 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저는 길이 다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꾸 뭐가 앞서고 뒤서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런 토를 이번에는 동시에 다 결단을 해서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국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차근차근히 얘기를 하는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 놓고 왜 제가 단계적인 방법을 그때 설명했거든요. 왜 개헌이냐, 이 얘기부터 먼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제 묻겠죠. 그게 굳이 헌법을 고쳐야 될 문제냐, 안 그러면 정부 정책을 바꿔야 될 문제냐, 아니면 법령을 바꿔야 문제냐.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겠죠. 이런 부분은 법령을 바꾸고 법률을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 헌법을 손을 안 대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가 권력 구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러면은 그걸 이거는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대안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안은 장점이고 단점이 이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는 논의를 해보면 국민들이 판단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런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맞는 나머지 부수적인 제도는 바꿀 게 없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선거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단계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작년 1년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많았습니까? 충분히 그 얘기가 도달 지점에 결론이 도달됐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결국은 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1년이라는 시간을 전부 낭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말자는 것이 제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각 당이 당안을 헌법 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국민 대표기관에서 하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안 그러고 당신들 말이지 합의 안 되면은 내가 다 내겠다 이러면은 당장 과거에 우리 유신 시대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거는 뭔가 보관이 있다, 대통령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이래 되면 논의 자체가 굉장히 꼬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받을 얘기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합의가 되면 그것이 굳이 지방선거에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현실 정치에서 서로 간에 다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는 처음 정치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각 당마다 이 사람 그래. 그러면 그것도 다 그럼 자유롭게 하자. 그러면은 합치는 게 좋으냐, 분리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어떤 정당이 봤을 때 그걸 논의를 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합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할 거고, 차라리 분리하는 게 서로 간에 좋겠다 그러면 분리시켜서, 그럼 분리하면 언제 할래? 그러면 그거는 7월 달에 하자, 8월 달에 하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한국당 같은 경우에 6월 지방선거 전에 합의를 도출할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고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구조 문제만 이게 합의가 돼버리면 저는 이게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충된 부분이지만 우리 교수님 입장은 미리 2월달에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틀을, 그러니까 재투표의 구칙 한까지 만들어서 한 이후에 지방선거를 하면은 그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틀만 만들어 놓고 합의를 한다면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약간은 일맥상통하지만 약간 상충이 있다. 저는 의견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나한테. 저 두 가지 점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현실 권력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회가 반대하는 개헌도 어렵고요.
또 대통령이 반대하는 개헌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에 했던 기자회견을 제1야당에서 관제 개헌을 획책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개헌에 좀 동참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히려 좀 이해를 해서 이제 국회도 개헌을 찬성하고 대통령도 개헌을 찬성하고 각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뭔지 나왔으니 일단 개헌 특위에서 2월 달까지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것처럼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인데 여야가 표대결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3분의 2 제적 3분의 2 넘겨가지고 국민투표로 가는 것보다는 주요 쟁점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를 다 이루어서 만장일치로 국민들 앞에 이렇게 개헌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개헌안을 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 권력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2년이나 남았고요. 대통령 선거는 4년도 더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도 있다. 그런데 지방분권 개헌에 관련해서는 이번 6월 13일 선거에 이전에 안을 만들어서 개헌하지 않으면 지방 권력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4년 뒤로 미루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권력의 재구성 스케줄하고 또 겹치다가 보면 앞으로 4년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것만 고치는 것만으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더 좀 큰 분야의 지방분권 개헌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지방분권 개헌을 하고 만장일치로 국민들 앞에 좀 개헌안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삿바 싸움을 너무 하다가 합의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87년에 군사정권과 합의했던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국민들 앞에 연출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지방분권 개헌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일종의 재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정말 아주 미약한 수준의 그냥 무늬만 지방자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지방자치는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도 그래서 아마 연방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하겠다. 논의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그 지방분권 개헌에 관해서는 일단 여야가 따로 없고요. 6월 13일에 개헌이 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개헌이 된 개정헌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도 지방자치법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법들을 바꿔야 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입법권, 자주입법권을 광역자치의회에 준다고 하면 각 광역자치의회도 새로운 입법들을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대구시의 정부를 어떻게 꾸릴 건가에 관한 정부로 말하면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대구 자치정부 조직 자치법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하루아침에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다 연구도 하고 의논도 하고 공청회도 붙이고 경우에 따라서 주민투표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이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이 지역의 자치정부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방분권 개헌을 해서 앞으로 한 2년 동안 제대로 이 지방정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입법 조치들을 쭉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총선이나 또 앞으로 있을 또 대선이나를 위해서도 더 좋다. 지금 이것을 그 단기적인 그 생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다. 이제 그 말씀을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그 질문을 거의 다 제가 다 포함이 된다 얘기는 아는데 제가 그럼 그건 저런 그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6월달에 투표를 하든 7월달에 투표를 하든 그건 뭐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치권에 차라리 맡겨놓고 자기들 한 대로 한번 봅시다. 그게 뭐 반드시 10월달보다 6월달이 뭐 해야 나라가 뭐 발전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현실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당에서 각 당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요한 것은 저겁니다. 그 올 연말이 끝나면 개헌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올 연말이 끝나면. 그래서 올 연말이 끝나면 다음 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병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몰입을 해서 이 어떤 경우에든지 이거를 개헌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데드라인이 올 연말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데드라인으로 완전히 못을 받고 그 안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 합의안을 도출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수평적 분권, 수직적 분권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헌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작은 쟁점을 가지고 계속 이슈화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생각밖에는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작은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쟁점화시키는 건 그건 참 현명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새로운 그 30년 만에 온 그런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드는 이상은 정말 한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국가의 틀을 설계하는 그런 개헌의 계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면 질문인데 이거 하나씩만 대답드리겠는데, 일단 오늘 그 토론회에서 보니까 좀 뭐 어느 정도의 좀 진척되는 부분은 일단 두 분 다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당 대표께서 직접 나서는 부분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미세조 조정을 거쳐가지고 하면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데던 우리 국회의원분들의 입장은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이 되는 부분인 거고, 지방분권에 계시는 분들은 지방분권이 우선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뭐 국회의원을 대표하고 지방분권 운동하시는 분 대표가 나오신 건 아닌데, 사견을 전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한 말씀만 쉽게 말하면, 지금은 권력구조 우선, 지방분권 우선인데 이거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까지만, 딴 말씀 필요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만 우리 뭐 이국 교수님 한번 어느 정도까지. 정치인이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으로 양보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까지는 우리가 저는 뭐가면 평생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 문제는 한국에서 건국기 혼란기에는 권력을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기능을 한 부분이 있다. 순기능, 역기능 다 있었지만은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60년대 이제 빈곤을 탈출하면서 강력한 이제 리더십을 창출을 해서 고도 성장기에는 일정한 부분은 대통령제가 기능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플러스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대통령제는 이 플러스적인 측면보다는 마이너스 측면이 너무 컸고, 또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잘 안 간 이유가 근본적으로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제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적인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 동안에 이 개헌을 계속 주장했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 구조를 총식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방분권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그것도 동시에 이번에 다 해결을 해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이번에 완전히 실현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비판하다가 국회도 제왕적이 되고 또 뭐 헌법재판소도 제왕적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중앙 권력들 사이 서로를 비판하다가
점점 더 공룡처럼 커져버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을 해서 국가 권력이 감히 좀 제한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의 영역을 넓히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러는 것처럼 적어도 광역 단위로는 스스로 상당한 부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좀 나누어서 중앙 권력 그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부터 내내 또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대통령 권력을 차지한 쪽은 제왕적 국회를 나무라고요. 또 국회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쪽에서는 제왕적 그 대통령제를 나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의 제도로 그냥 가는 거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바꾸지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로라도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점에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본인이 뭐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는 하시지만 그걸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행의 권력 구조 안에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조금 운신의 폭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 그 속에서 그나마 권력을 내놓겠다고 지금 하시는 게 기본권과 지방분권부터 먼저 개헌하자라고 하는, 그거라도 개헌하자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것이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말자는 말도 전혀 아니고, 이 제왕적 국회의 권력을 국민이 계속 항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고, 그 선거제도의 기초에서 정당 체제가 안정될 수 있다면 그것과 함께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뭐 이번에 이제 그래도 잘한 결정이 하나 있는데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를 합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타결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다음번 그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선거제도 속에서 국민이 정당 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 차원의 그 안에 그 전제 위에서 이제 국민들이 아직도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내각제까지는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현행 헌법을 조금 손보는 수준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의 분계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고요. 그거야 뭐 전문가들이 아무리 나서도요, 현실적으로 국회 안에 표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냥 학자의 소신 발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기왕에 학계 쪽에서 들어가셨으니까 정 의원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각하시면 마지막 하신 말씀 그건 듣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국회 차원에서는 좀 지방분권 신경 써주시고, 저도 지방분권 지방분권 중요하지만 또 권력 국회의원분들이 더 관심 있는 권력 구조, 뭐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신경 쓰면 고맙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방분권 입장에서는 4년이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정치 일정상 그건 10년이 미뤄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함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역 신문이니까 의원님께서 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